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과로를 인정하는 유형 중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형태로 총 3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과로만 충족되어도 과로는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성과로에 치우쳐 있는 재조사로 인해서 단기과로와 급성과로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52시간 의무제도로 인해서 만성과로 인정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과로와 급성과로의 중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근로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과로사 또는 과로산재 사건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는 단기과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급성과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급성과로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급성과로에 대한 부분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그리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노동부고시에서는 정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급성과로를 판단하는 그 방법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첫째, 시간적, 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인과관계, 연관성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정상 발생, 정구정상까지 포함한 그 정상 발생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즉각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정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좀 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그리고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에 대한 그 예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그리고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에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충격 정도만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유발하는 그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인 육체 활동을 수행한 경우 급성과로를 인정하는 요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성과로에 대한 판단을 아주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급성과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소 개량화될 수 없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심정적 판단에 치우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급성과로에 대한 주장과 문제제기 등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과로 중 한 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세밀한 관심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